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화끈한 소식, 그리고 기대되는 소식, 그리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람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자, 미국이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 수출 봉인 해제했습니다. 이제 수출합니다. 군사력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거 좀 뭔가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스라엘이 UAE의 F-35 구매 반대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왜 철회했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군사TV의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UAE가 F-35를 한 20대 정도 도입하는 희망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UAE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국교 정상을 하고 요르단도 국교 정상을 하고 뭐 이래서 관계 개선되니까 UAE는 바로 페르시아만 건너편에 있는 이란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란에 대한 절대적인 군사적인 우위를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최고 좋은 전투기는 이제 F-16 블락 60인데 그보다 더 좋은 전투기 F-35를 도입하고 싶다. 왜? 뭐 이스라엘하고 지금 뭐 국교도 정상화했으니까 쟤들 반대 안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죠. 그래서 결국 UAE에 F-35를 수출을 못하게 됐었는데 느닷없이 지난주에 UAE에 F-35 50대나 수출하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아니 20대를 희망했었는데 50대, 50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디펜스 뉴스가 10월 30일 날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UAE의 F-35A 전투기 50대를 104억 달러에 판매하는 대외 군사 판매, 즉 FMS 거래를 승인했으며 최근 미국, 이스라엘이 합의한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적 우위 미훼손 조건 하의 F-35 판매 양해가 과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UAE에 50대나 팔 수 있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디펜스 브리핑에 말씀을 드릴 때는 이스라엘에서 UAE가 뭐 아이언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공무기, 그리고 전자장비, 정찰장비 이런 것들을 사오는 조건으로 한다고 하더라. 라는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도 겨우 이 정도의 이스라엘이 이런 엄청난 국가 전략적인 결심을 한다고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이 합의한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적 우위 지켜준다. 미국이 이스라엘이 이 중동 지역에서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조건으로 F-35 50대 판매하자. 그 대신 니들이 절대적으로 UAE하고 앞으로 사이가 틀어지더라도 니들이 압도적으로 우세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해 줄게. 이제 이렇게 합의가 됐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뭘까라고 미국의 디펜스 뉴스는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이스라엘 현지 언론은 바로 그 내용을 까버렸습니다. 10월 31일 날 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를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F-22A 랩터 스텔스 전투기와 여기에 탑재되는 정밀 유도무기 판매를 승인했으며 이는 UAE에 대한 F-35A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이스라엘이 용인하는 조건으로 이스라엘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10월 30일 날 이스라엘 타임스가 보도를 했어요. 이 시기에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둠스데이, 그러니까 핵전쟁 지휘기를 타고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네타냐후 총리가 강하게 어필을 했고 거기에서 극적으로 합의가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은 이란을 견제를 해야 되고 이란은 10월 18일부로 무기 금수 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이란의 무장력이 군사력이 훨씬 더 강화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란이 강화되는 군사력을 미국 혼자 다 감당하기에는 힘들죠. 그래서 UAE를 좀 키워주고 싶은데 이스라엘이 용인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F-22 팔게. 니들이 원했잖아. 그러면은 UAE가 나중에 사이 틀어져도 F-35 50대 가지고 있어도 니들이 F-22 가지고 있으면 상대가 안 되잖아.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도대체 이 정도로 강력한 이 F-22를 이스라엘에 팔 수 있을까?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거의 뭐 요즘 공개 지지하고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번 대선에 트럼프가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냐? 우리가 바로 인접해 있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인 요르단과 국교 정상화, 관계 정상화, 그리고 아랍의 강국인 UAE와 관계 정상화를 하는데 트럼프가 결정적인 공헌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해 줬지 않느냐?
누가 과연 그걸 해줬느냐. 그래서 트럼프가 돼야 된다 라고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런 정말 파격적인 딜이 이루어졌다라는 평가죠. 자, 그러면은 이 20년간 수출이 봉인되어 온 이 금단의 무기 F-22 랩터는 뭐냐? 공중지배를 목표로 개발되어서 미 공군만 사용하는 세계 최강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레이더, 전자장비, 공중기동 성능 등 모든 면에서 현존하는 모든 전투기를 압도하며 2006년 노던 엣지 훈련에서 기존 4세대 전투기를 상대로 144대 0의 격추 기록을 자랑했습니다. 4세대 전투기, 당시 출전했던 전투기들이 F-15, F-18, F-16 이런 전투기를 연이어 상대하면서 144대 0의 격추 기록을 했다라는 신화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F-22인데 물론 뭐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이 F-22는 사실은 일본이 굉장히 사고 싶어 했었습니다. 일본이 지금 이 직전 총리가 아베 총리가 미국하고 굉장히 잘 지냈죠. 그 이전에 2000년대 초반에 고이즈미 총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거의 당시 부시 대통령, 부시 푸들이다. 이렇게 평가가 될 정도로 별명이 그랬어요. 부시 푸들. 그 정도로 미국에게 잘했는데 그때 이제 이 고이즈미 총리가 이 군사력 동북아에서의 군사력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F-22 도입을 요청을 했는데 미 의회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F-22를 지금 일본에게 주면 우리의 군사적 우위를 상실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F-22를 통제할 수 있을 때 판매를 해야지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미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F-22 같은 경우는 냉전 시대인 1980년대 이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 1991년도에 이제 지금 현재 이 모양을 선정을 했고 그래서 1997년도에 생산을 했어요. 첫 생산을. 원래 냉전 시대 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미국이 이 F-22를 만들어서 현재 미국이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F-15 그 F-15를 대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발하는 스타트하는 쯤에 소련이 무너져서 냉전이 끝나버렸죠. 그렇게 해서 F-15를 대체하기 위해서 700대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났으니까 이 F-22를 생산하던 시점에 가서는 계획을 변경해서 350대만 하자라고 했다가 그나마 그것도 또 줄어들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87대만 생산했고 그 중에 4대는 각종 사고로 인해서 이제 추락하고 사라졌고 지금 현재 미국이 180세대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전투기예요. 단 180세대만 미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F-22는 5세대인데 5세대를 넘어 6세대 전투기가 나올 판에 도대체 F-22가 얼마나 대단하게 지금 이렇게 호들갑이냐. 일단 이 F-22보다 10년 이상 더 늦게 나온 F-35를 한번 보면요. 레이더 탐지 거리는 여기에 제가 64km, 50km 이렇게 적었는데 64km 같은 경우는 레이더 반사 면적 RCS가 0.1제곱미터일 경우에 64km에서 탐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F-35는 50km에서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탐지 거리가 레이더 반사 면적이 RCS가 5제곱미터일 경우에는 300km에서 탐지할 수 있다. F-35는 240km.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투기들 중에서 이 5제곱미터 정도 되는 전투기는 수호이 30이 5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F-15는 3에서 5제곱미터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F-16은 2에서 3제곱미터 그리고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는 1제곱미터를 기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보다 숫자상으로는 10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를 64km에서 탐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는 100km 이상에서 탐지할 수 있겠죠. 레이더 반사 면적은 F-22 같은 경우는 0.0001 소수점 세 자리 0 그 다음에 1입니다. 제곱미터. 그리고 F-35는 0.001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F-22가 F-35보다 10배로 작게 보인다. 능동전자전 시스템이 있어요. 이 능동전자전 시스템은 상대가 물론 원거리에서는 F-21 탐지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락온을 할 수 없지만 근거리에서 이제 가시거리에서 락온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워낙 근거리에 들어가니까 락온을 할 수 있는데 락온이 되면 이 F-22의 강력한 레이더로 그 락온을 풀어버려요. 상대가 미사일을 쏘려고 락온을 딱 하면 그걸 풀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이 F-22 내가 상대를 락온하는 것을 상대가 알지를 못해요. 이런 능동 전자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 엔진 파워가 얼마나 좋냐. 최대 속도는 막 2.5인데 F-35는 막 1.6이죠. 그런데 얼마나 엔진 출력이 좋냐면은 초음속 순항, 즉 애프터번을 켜지 않고도 마하 1.5의 순항 속도, 그러니까 F-35의 최대 속도를 여기는 애프터번을 안 켜고 순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에어쇼, 그러니까 우리 공군에서 2년에 한 번씩 주최하는 서울 에어쇼 때 이 F-22가 왔었는데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이륙하는 걸 제가 뭐 직접 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기도 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순간선 해율이 초당 35.3도를 꺾어버립니다. F-35는 초당 26도를 꺾는데 여기는 35도를 꺾어버리니까 훨씬 더 기동성이 좋다. 도그 파이팅에서 당할 자가 없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투기죠. 자, 그러면 미국은 왜 이제 20년이 지나서 봉인을 풀었을까요?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윈윈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더 하레츠라는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10월 30일 날 아까 이스라엘 타임즈하고 똑같은 날 보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전투기를 도입하면 최근 고성능 방공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적성국들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갖춰 지속적인 힘의 우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입장입니다. 미국은 F-22 생산 라인을 지난 2012년에 단종했는데 미국이 이스라엘에 F-22를 판매하기 위해 생산 라인을 복원하면 미 공군의 고민거리였던 부품 부족 현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997년부터 생산해서 2012년에 이제 모든 생산 라인을 단종을 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라인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유지 부품을 물론 뭐 미리 좀 많이 만들어 놓았겠죠. 그러나 항상 이 수요 예측은 100% 정확하지는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품이 어떤 부품은 지금 이제 부품이 부족해서 가동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품이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죠. 라인을 닫았으니까. 그래서 유지비가 올라가죠. 이런 그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F-22를 사게 되면 라인을 다시 만들고 당연히 부품을 다시 생산하게 되고 하면은 미 공군이 F-22를 지금 운영을 하는데 부품이 없어서 힘겨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미국이 같이 F-22를 이제 현재 미국은 180세대인데 이스라엘이 몇 대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200대 넘는 규모의 경제를 갖추면 어느 정도 부품의 가격이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미국은 이 F-22를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현재 F-22 블락 35 버전까지 와 있는데 계속 개량을 하죠. 그럼 이스라엘이 또 하면 또 개량을 하겠죠. 그걸 또 미국은 또 그 개량을 또 받아 쓰고 점점 이렇게 가면서 부품 수급의 효율을 가지겠다. 그리고는 이제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을 가지고 중동 지역의 어떤 억제력을 유지를 하면서 자신들도 UAE에 무장을 시켜줘서 또 이란에 대한 억제력, 그리고 이스라엘 가지고 시리아, 이란, 이라크 전부 다 억제력 이렇게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미국이 이스라엘 혁명을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관계가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럼 사우디 같은 경우는 군사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스라엘 가지고 일정 부분 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역할, 이런 여러 가지가 미국에게도 이익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F-22를 군침 흘리는 또 하나의 나라 일본. 일본은 2000년대 초반에 F-21를 사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결국 실패를 하고 F-35로 방향을 틀었지만 일본은 지금도 F-22를 생각하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더 드라이브가 오비 일학인지 몰라도 이 보도를 10월 30일 날 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의 주 계약자로 미쯔비시 중공업을 선정했으며 올해 말까지 미쯔비시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해외 파트너로 록히드 마틴과 BAE 시스템 중에 한 개 회사를 연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록히드 마틴은 F-22와 F-35의 기술의 하이브리드 형태를 제안 중이다. 지금 이제 미 공군, 그리고 미 해군, 그리고 러시아, 또 영국,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의 합작, 일본, 이렇게가 6세대 전투기의 개발에 스타트를 했죠. 그런데 일본은 이제 자기 혼자서는 기술이 안 되니까 다른 파트너 업체를 모집하겠다라고 했더니 지금 뭐 미국의 보잉,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리고 이제 영국, 유럽의 BAE 시스템, 이런 데가 이제 일본에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제안을 했는데
아마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 록히드 마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AE 시스템즈를 하게 되면 이건 물론 뭐 BAE 시스템도 미국의 현지 법인이 있지만 본사는 유럽이기 때문에 미국이 불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전투기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에서 전투기 스텔스기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록히드 마틴 아닙니까? B2 같은 경우는 이제 노스롭이죠. 그러니까 이 록히드 마틴과 기술 협력을 하는 것이 좋은데 F-22와 F-35의 하이브리드 형태 이것도 뭐냐? 엔진 파워라든지 또 레이더 반사 면적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이런 부분은 F-22가 압도적이죠. 그런데 F-35가 F-22보다 한 15년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전자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F-35가 더 신형이죠. 그러니까 F-22의 하드웨어 거기다가 F-35의 소프트웨어 이걸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새로운 전투기를 바탕으로 니들 6세대 전투기 만들자. 이걸 이제 록히드 마틴이 제안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이 만들 이 6세대 전투기는 F-22는 아니지만 F-22에 들어가는 부품의 상당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부품 공통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F-22를 사고 미공군은 F-22를 180세대를 가지고 있고 또 일본이 이걸 가지고 F-22의 부품을 아주 많이 공유하는 전투기를 만들어서 이 부품을 공동으로 오랫동안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라인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은 정말 뭐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랩터 임팩트는 F-35와는 차원이 다르다. 왜냐? 모든 것을 다 이겨버리니까. 그래서 중국의 J-20 그리고 러시아의 수호이 57 그리고 이제 일본과 한국의 F-35 이게 이제 현재 동북아시아의 스텔스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압살해버리는 능력을 F-22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일본이 가지게 된다 또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이것보다 더 진보한 전투기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동북아의 군사적 패권 또 이 지역 맹주는 뭐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까지 일본이 올라갈 수가 있다 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지금 KFX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KFX에서 끝나겠습니까? KFX도 블락 1, 블락 2, 블락 3 이렇게 지금 다 그 계획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블락 3를 할 시점에 대해서 우리는 KFX를 가지고 6세대로 한번 가보자라든지 아니면은 5세대 플러스급을 한번 가보자라든지 이런 정도의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이 KFX 가지고 계속 그냥 남들은 6세대 가고 있는데 우리는 4.5세대 4.5세대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 F-22의 기술을 지금 미국이 파트너 국가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도 숟가락을 얹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렇게 숟가락을 얹어서 KFX의 미래에 이 F-22의 기술과 부품이 들어가서 정말 강력한 공중지배 전투기를 한번 만들어 보든지 아니면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F-22를 사자 말이죠. 왜냐? 그건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해군에서 말도 안 되는 기왕 항공모함 가지고 거기다가 F-35B 20대 사겠다. 이런 이야기 하죠. F-35B 한 대에 프로그램 코스트가 3천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F-22 한 대에 4천억 원이라고 하죠. 프로그램 코스트. 그래서 F-35B 정말 성능도 안 좋아. 능력이 부족한 그 F-35B 20대 할 바에야 비슷한 돈으로 F-22 16대를 사서 공군에 F-22 대대를 하나 만들어주면 최소한 일본은 아니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절대로 하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이 한반도와 서해의 하늘은 대한민국이 장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공중지배 전투기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F-35B 그거 안 되죠. 그 F-35B 항공모함 하겠다는 경항모함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계획 집어치고 그 돈으로 F-22 16대 4개 편대 딱 해서 항상 4대를 한반도에 띄울 수 있는 능력 갖추고 유사시에 8대씩 계속 교대로 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이 한반도 8대씩 계속 돼 있으면 누가 감히 덤비겠습니까? 수호이 57 20대를 와도 이길 수가 있고 J-20
20대가 와도 이길 수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오겠습니까? F-22 우리가 16대 가지고 계속 캡을 돌리면.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지금 공군참모총장 출신이 이 합참의장도 돼 있고 뭐 또 공군 출신들이 지금 우리 군 요직 또 국방 관련 요직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F-35B 이거 20대를 6조 원 넘게 주고 살 바야 그 돈 가지고 차라리 F-22 4개 편대 16대 사업소 딱 갖다 놓으면 누가 우리한테 덤비겠냐. 이스라엘이 중동의 그 진짜 무지막지한 나라들 다 이 F-22 몇 대 가지고 한번 제압해 보겠다. 절대적 우위를 가지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런 아이디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갑자기 우리가 F-22를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하니까 제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들도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